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네, 아주 좋죠. 특히 수십 층짜리 거대한 아파트나 막 유리로 덮인 웅장한 빌딩의 가장 아래층, 그 밑바닥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 아래에 아주 꽉 찬 흙이랑 단단한 바위가 건물을 엄청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절대적인 견고함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대한 콘크리트 숲 바로 발밑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입을 쪽 벌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발밑의 시한폭탄, 이른바 석회암 집안인 카르스트 지형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파헤치는 겁니다. 네네. 이건 단순히 그냥 흙과 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통제해내기 위해서 끝없는 사투를 벌이는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지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공동주택이나 고층 건물 아래에서는 엄청난 역학적 계산과 검증이 진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석회암 지대라는 불확실한 조건 위에서는 작은 오차 하나가 구조물 전체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엔지니어들은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크게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집안 상태를 엑스레이 찍듯 파악하는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맞춰 하중을 분배하는 설계, 마지막으로 현장의 돌발 변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공입니다. 진단, 설계, 시공. 네, 이 세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순서 같지만 그 대상이 땅속에 숨겨진 거대한 구멍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자, 다음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2번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카르스트 지형이 야기하는 치명적인 기초 파괴 메커니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선단 미끄러짐, 공동 위 펀칭 파괴, 그리고 정상 지지 함몰.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이 메커니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기둥, 즉 말뚝이 땅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세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최악의 시나리오요. 네, 지중해 빈 공간이나 불규칙한 안반 형태 때문에 건물을 받치는 다리가 빙판 위에서 쭉 미끄러지거나 얇은 얼음판이 깨지듯이 밑으로 푹 꺼져버리는 현상이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건물 다리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얇은 얼음이 깨지듯 푹 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만약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선 이게 곧 대형 참사겠네요, 진짜. 정확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부등치마, 즉 건물이 불균형하게 가라앉는 것에 대해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암 집안이 무서운 겁니다.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이제 3페이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암석인 피나클이나 텅 빈 지중 공간이 아주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극도로 어렵죠.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죠. 대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저렇게 단단해 보이는 암석층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기는 걸까요? 두더지가 파는 것도 아닐 테고요. 여기 보니까 탄산칼슘 관련 화학 공식이 나오던데요. 자연의 마법이자 함정입니다. 자, 화학 공식을 보시죠. 우리가 아는 석회암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단단하고 물에도 안 녹는 녀석이죠. 네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흡수하고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호흡으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또 흡수하게 됩니다. 빗물이 산성으로 변하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물은 아주 약한 산성을 띠는 탄산수가 되고요. 이 지하수가 석회암의 탄산칼슘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중탄산칼슘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중탄산칼슘은 물에 아주 쉽게 녹아서 씻겨 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각설탕 위에 탄산수를 계속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거대한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네요. 처음엔 단단해 보이던 각설탕이 오랜 시간 녹아내리면서 텅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이야, 대자연의 용해작용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빈 공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30m 땅속에 거대한 동굴이 숨어 있다면 지상에서는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 진단이 필요한 거군요.
다음 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거시적 물리탐사 단계입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전기비저항 탐사 같은 물리탐사 기법으로 집안을 엑스레이처럼 찍습니다. 매질의 전기비저항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거죠. 숫자가 좀 나오는데 청취자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법칙이 있을까요? 천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땅속 점토나 지하수에는 미네랄이 섞여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저항 수치가 대략 1에서 100옴미터 정도밖에 안 되죠. 네네. 반면에 공기로 텅 비어있는 빈 공동은 공기가 절연체 역할을 하니까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저항 수치가 1000옴미터를 훌쩍 넘어가죠. 아, 청취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항 수치 1000이 넘어가면 거긴 천하무적 텅 빈 주레밭이다. 지하를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같은 거군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이어서 5번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시적 시추조사네요. 거시적으로 찾은 의심 부위를 이제 직접 파고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숨은 공동을 찾는 3m 굴짓룰이 적용되죠. 잠깐만요. 단단한 안반에 도달했는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3m나 더 뚫고 들어가야 하죠? 공사 현장에선 시간과 돈이 생명인데 그냥 거기 세우면 안 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KDS 기준에서도 이걸 강제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얇은 초콜릿 코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코팅이요? 네, 겉면은 아주 단단한 암석이지만 껍질처럼 살짝 덮여 있을 뿐이고 단단해 보여도 그 1에서 2m 아래에 거대한 동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무거운 건물을 올리면 코팅이 바사삭 깨지면서 전체가 추락하겠죠. 와, 끔찍하네요, 진짜. 그래서 최소 3m는 더 파고 들어가서 안반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에겐 생명줄 같은 규칙이죠. 국내 촬영이나 국내 재하 시험 같은 것도 같이 하고요. 얇은 초콜릿 코팅 아래 텅 빈 공간. 꼭 확인해야겠네요. 자, 다음 6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이제 진단을 마쳤으니 설계로 넘어가야겠죠? 네, 역학과 중력의 줄다리기입니다. 지지력 역학인데요. 말뚝이 버티는 힘은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력의 합입니다. 발바닥으로 버티는 힘과 옆면이 훅과 마찰하며 버티는 힘이죠. 네네. 그런데 공동 심도에 따른 하중 분담을 보면 여기서 3D, 즉 3D의 법칙이 나옵니다. 말뚝 끝에서부터 빈 공동까지의 거리가 말뚝 지름 D의 3대 이내에 있으면 선단 지지력은 아예 0으로 간주합니다. 와, 발바닥이 버티는 힘을 아예 없다고 치는 거군요. 더 무서운 건 이때 부주면 마찰력이라고 해서 주변 흙이 가라앉으면서 말뚝을 하향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마찰력이 오히려 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청 코팅으로 마찰을 완전히 없애거나 공동을 그라우팅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말뚝과 공동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3D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D. 확 와닿네요. 이제 7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뾰족한 경사부, 즉 피나클의 역학적 거동입니다. 수직 하중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면 중심을 벗어난 힘, 즉 편심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이건 진짜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엄청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거랑 똑같네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발끝이 쭉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확 꺾이려고 하잖아요. 수직 하중이 휨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막아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힘 파괴를 막기 위해 말뚝 끝에 강제 슈, 즉 강력한 철제 신발 부착이 필수적입니다. 하이힐 끝에 아이젠을 다는 격이죠. 안 미끄러지게 콱 박히도록요. 다음 8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펀칭 파괴의 징후 곡선이네요. 맞습니다. 하중과 치마량 곡선인데요. 이 곡선을 보면 A, 즉 건전한 안방과 달리 하부에 공동이 있는 B는 특정 하중까지 아주 잘 버팁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임계점에 달하면 예고 없이 뚝 부러집니다. 유리가 깨지듯 순식간에 일어나는 전단 파괴죠. 와, 삐걱거린 예고편도 없이 그냥 훅 꺼지는 거네요. 이어서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무리말뚝 설계가 나오네요. 네,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뭉치는 무리말뚝 효율과 부둥치마의 분산 공식입니다. 거대한 상부 기초판 아래에 말뚝을 묶음으로 설계하는 거죠. 만약 기둥 하나 아래에 싱크홀이 생겨서 무너져도 상부 기초판을 통해 주변 말뚝들이 그 짐을 나눠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엔지니어링 연대의식 혹은 안정금을 메커니즘이네요. 서로 짐을 나눠드는. 훌륭합니다. 다만 토서층 마찰에 의존할 때는 말뚝들이 빽빽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군말뚝 효율 저하를 컨버스 라바르 공식으로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여럿이 뭉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군요. 계산을 잘해야죠. 이제 10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전쟁터인 시공 현장이네요. SDMA 공법이요. 네, 카르스트 지형 시공 수칙 제1조는 타격 공법 절대 금지입니다. 100% 파손되거든요. 망치로 때려 박는 대신 섬세한 드릴로 구멍을 내고 조심스럽게 안착시키는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외부와 내부 스크류를 동시 역회전시키면서요. 네네. 연암 이상 지지층의 최소 1.0D에서 2.0D 깊이까지 근입시키는 거군요. 다음 1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현장 대처 플랜입니다. 돌발 공동조우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진짜 아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공사 중에 갑자기 시멘트 우유, 그러니까 밀크 주입량이 150%에서 200%로 미친 듯이 드러난다면요. 붓는 대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요. 현장에서 제일 등골 서늘한 드롭 현상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뚫고 있던 곳 아래에 숨겨진 동굴을 만난 겁니다. 패닉이겠는데요. 어떡합니까? 이때는 규산소다 배합으로 시멘트가 굳는 시간, 즉 겔타임을 팍 단축시킵니다. 흘러가기 전에 꽉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파일 보강 시공을 해서 어떻게든 지지력을 기어코 확보해냅니다. 치열하네요, 정말. 드디어 다음 12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최종 검증이네요. 네, 파동 방정식을 활용한 동제하 시험 PDA입니다. 타격 시 발생한 응력파가 초당 약 4,000m의 엄청난 속도로 내려갔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잽니다. 초당 4,000m요? 마치 박쥐나 돌고래가 초음파를 쏴서 어둠 속의 장애물을 찾는 메커니즘이네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쏘아보내는 최후의 메아리군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 메아리로 선단 파손이나 지지력 부족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융합 엔지니어링이네요. 3D 예측 모델링 빔과 실시간 관찰 시공의 결합입니다. 단일 조사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죠. 자연의 불확실성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융합으로 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위대함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자연은 수만 년의 시간을 들여 우리 발밑에 거대한 동굴과 빈 공간을 조각했고, 우리는 고작 몇 분 단위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와 초당 4,000m를 오가는 응력파로 자연의 속임수를 간파하며 더 넓고 무거운 마천루를 세우고 있죠.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줄다리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후변화로 인해 지하 수위가 급격히 변동하고 이 고대의 화학 반응이 우리 발밑에서 다시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 한번 발 아래를 보며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소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